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찰은 범인을 잡는 일도 하지만 여러분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관들이 여러분에게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소년범죄, 교통안전 등 4가지로 나누어 보다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친구를 때리면 상처의 정도에 따라 폭행, 상해 등이 발생하고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죠. 참고로 때려야지만 폭행이 아닙니다. 때리려는 신용을 한다든지 친구 옆에 물건을 던져 위협을 주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어요.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겠죠.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게 되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피해들은 한 번 겪게 되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요즘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에스크, 랜덤 영상 채팅 등 인터넷 공간에서 정말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친구가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글 등으로 친구를 괴롭히게 되면 사이버 폭력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앱들을 사용할 때 이름, 나이, 학교,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으면 이 정보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친구들과 놀다 보면 서로 장난을 치며 놀기도 하죠. 그런데 친구가 이 장난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괴롭힘이고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고민이나 비밀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친구가 알려지기 싫은 비밀을 소문낸다든지 누가 누구랑 사귄다고 헛소문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이 나만 쏙 빼놓고 놀게 되면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주변에 어떤 친구가 누굴 따돌리려고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겠다면 친구 몸의 어떤 부분을 만지거나 보여지게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친구 몸의 일부분을 허락 없이 찍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혼자 볼 목적으로 자기 몸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남겨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출되면 정말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학교에서 징계라는 벌을 받게 되겠죠. 2020년부터는 학폭위가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열리게 됩니다. 단 가벼운 학교폭력에 한해서 왼쪽에 보이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피해자와 보호자가 모두 학폭위를 열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교육청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의 결재로 학교폭력 사건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벼운 학교폭력 역시 교육청 학폭위를 열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이렇게 있는데요. 학교에서 받는 벌인 징계와 별개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따로 사건 접수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이야기를 하세요. 휴대폰에 캡처를 해두는 등 저장 가능한 증거는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도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할 경우엔
117로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을 뻗어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우리 학교, 안전한 우리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찰은 범인을 잡는 일도 하지만 여러분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관들이 여러분에게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소년범죄, 교통안전 등 4가지로 나누어 보다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불법 촬영, 동의 없이 유포, 사진 합성,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인터넷 성매매 알선, 봄캠 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모두 포괄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크게 제작, 촬영, 유포, 소지, 저장, 시청으로 나눌 수 있고 성적인 표현을 다룬 이런 행위들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충격과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인터넷에 한번 피해 사실이 퍼질 경우에 완전히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가 생기면 반드시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락 없이 남을 찍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 행위로 경찰서에 오게 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동 또는 청소년인 여러분을 이용해서 성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진 불법 촬영물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은 자기 몸의 일부를 누군가가 촬영해서 달라고 요구한다면 절대 그 요구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출연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허락을 받고 만들어도 불법이며 출연자가 실제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더라도 너무 어리게 보여서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성인이 출연한다면 그것 또한 아동 청소년으로 만든 불법 촬영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 누구라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단순히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퍼지게 되면 빠르게 전파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우리 학교, 안전한 우리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찰은 범인을 잡는 일도 하지만 여러분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관들이 여러분에게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소년범죄, 교통안전 등 4가지로 나누어 보다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 또래들은 주로 어떤 범죄로 경찰서에 오게 될까요? 먼저 절도죄, 남의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쳐가서 경찰서에 오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주워가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남의 물건을 주워서 바로 찾아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택배가 자기 집으로 잘못 배송 왔을 경우에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요즘 따릉이를 강제로 뜯어서 타거나 길에 방치되어 있는 따릉이를 그냥 타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오게 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대여를 해서 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거나 용돈 날짜가 한참 남은 경우 등 돈이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면 그 사람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협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법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고액 아르바이트로 큰 돈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카드나 통장을 주면서 단순히 돈만 뽑아와라. 그럼 내가 큰 돈을 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뽑아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연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것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줘서도 안 됩니다.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담배나 술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증이 아닌 남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의 글씨를 고치는 행위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애초에 담배나 술을 하면 안 되겠죠? 여덟 번째, 면허 없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에 오는 친구들도 있으니 그런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돈만 받고 잠적을 하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평생 사라지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해서 경찰서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우리 학교, 안전한 우리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봅시다.